네, 이번 템플릿은 뉴스 기사를 수집하고 AI 챗 GPT를 사용해서 분석 후에 블로그 초안을 작성한 템플릿입니다. 먼저 왼쪽 영역 위쪽을 봐주시면 사용 전에 먼저 화면 구조와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는 영상 링크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먼저 이 영상을 보고 이 템플릿을 같이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먼저 바티 들어왔을 때 작업 화면에 버튼도 많고 구조가 조금 낯서실 수가 있어서 1번 영상 먼저 보시고 나서 2번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 2번 영상이고요. 네, 하나씩 같이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왼쪽에 컨텐츠 영역 보시면 여기에는 블로그 초안 작성할 때 필요한 이제 소스를 저희가 먼저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뉴스 기사를 크롤링해서 이 왼쪽 컨텐츠 영역에 넣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뉴스 기사 수집한 소스를 가지고 GPT한테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여기서 블로그 초안의 주제들을 좀 뽑아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GPT가 뽑은 주제를 가지고 이어서 더 초안을 길게 작성해달라고 추가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그 제주도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뉴스를 수집을 하고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GPT가 주제를 제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제안한 주제를 토대로 다시 여기 바티 노트 가시면 초안이 이렇게 작성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블로그 작성하실 때 조금 이제 막막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좀 줄여주고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실 때 훨씬 더 원활하게 아이디에이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초안도 도움받아서 쓰고 사실은 초안만 작성했지만 더 긴 본론과 결론까지도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 응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조는 설명을 드렸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워크플로우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네이버 뉴스 기사를 크롤링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당 뉴스를 가지고 와서 분석하는 두 번째 액션이 챗GPT로 데이터 분석하기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2번에서 분석한 그 초안,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문장을 생성하는 블로그 초안을 더 길게 작성하는 그 액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정을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주도 여행이 아니라 전 좀 다른 키워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네이버 뉴스 기사 크롤링 하기 여기 파란 색깔 음영 뜨시면 이렇게 클릭해서 설정에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이제 네이버 뉴스를 수집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네이버 뉴스 말고도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집이 가능한데 우선은 네이버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 트렌드를 가지고 오니까 블로그 초안 작성하실 때도 좀 좋은 소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니까 저는 여름 휴가 추천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뉴스 기사를 수집해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블로그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 추천 이렇게 넣었고요. 정렬 순서는 최신 순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최신 트렌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관련도 순으로 하면 이제 그 여름 휴가 추천으로 가장 관련도가 높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신 순으로 한번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10개 정도만 개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더 많은 개수를 하고 싶으시면 20, 30, 1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10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한 결과를 삽입할 시트와 위치를 선택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이 여름휴가 추천이라는 키워드로 네이버 뉴스 10건을 수집할 건데 그 수집한 내용을 어디에 넣을까요?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뒤에 탭 선택에 크롤링 써있죠. 크롤링 탭명입니다. 그리고 셀 위치는 뉴스 크롤링. 밑에 보시면 시트 뉴스 크롤링이란 시트에 A1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저희는 A1이 아니라 어디죠? 여기 A4번부터 넣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얘를 A4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는 셀 위치 있죠. 우리 엑셀에서 셀 위치를 부르는 명칭 있잖아요. A열의 4번 행 이렇게 했을 때 A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뉴스를 A4번부터 넣고 싶기 때문에 A4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설정을 해주시고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밑에 2번, 3번 액션은 한 번에 실행하셔도 되는데 일단 순차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1번 먼저 하고 2번, 3번은 일시정지를 하겠습니다. 그 1번 영상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버튼이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세 번째 버튼이 액션 실행을 재생하고 일시정지하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시정지를 하게 되면 액션이 다 실행이 안 되는 거고 이 중에서 2, 3번만 일시정지하고 1번만 다시 재생 ON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초록색 체크로 바뀝니다. 그래서 초록색 체크가 된 것만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네이버 뉴스 기사 크롤링하기 제가 키워드를 수정을 했으니까 한번 실행해서 어떻게 수집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한 번만 실행하기 버튼을 클릭했어요. 네. 바로 키워드에 대한 수집 결과가 나왔고 여기 오른쪽에 최대화 버튼 눌러서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그러면 여기 여름 휴가 추천에 대한 뉴스들이 최신으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쭉 나왔네요. 뭐 숙소라던가 어디로 가면 좋을지 뭐 호캉스, 뭐 바다 이런 내용들의 뭐 영화관까지도 쭉쭉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수집된 내용 10가지 중에서 GPT한테 저희가 한번 시켜보자고요. 어떤 블로그로 주제를 꼽아서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 1번 액션은 다시 일시정지를 해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액션 한번 볼게요. 챗GPT로 데이터 분석하기 액션입니다. 여기에 다시 클릭해서 설정 팝업을 켜주시고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1번입니다. 분석할 데이터를 가져올 시트와 위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분석할 내용이 뉴스 기사 아까 수집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탭은 크롤링, 그쵸? 그 다음에 셀 위치는 뉴스 크롤링 여기 시트, 아까 뉴스 크롤링 시트에 A4부터 D14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A4부터 D14가 어딜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A4부터 셀 위치 A4부터 그 다음에 뉴스 내용 14까지 되어 있겠죠. 저희 10개를 수집했으니까 D가 여기입니다. 본문 14까지. 그래서 요만큼을 GPT한테 주고 분석을 해달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뉴스 기사, 키워드와 제목과 본문에 대한 내용을 주고 분석을 해달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느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할지를 설정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AI가 수행할 요청사항. 요거는 저희가 GPT한테 시키는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명령문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입력하시다 보면은 프롬프트의 정확도나 뭐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답변이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서 몇 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가장 알맞는 명령문을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지금 세팅해 놓은 거는 여기 있는 게 뉴스 기사인데 분석을 해주고 주요한 내용을 바탕으로 블로그 주제를 3개 제안해줘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명령문을 쓰실 때는 내가 제공하는 그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또는 뭐 GPT의 역할을 좀 부여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가장 좀 정확하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GPT가 분석을 해서 블로그 주제 3개를 썼어요. 그럼 그 3개 쓴 거를 어디다 넣을까요? 라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제 엑셀 기반이잖아요. 챗GPT 지금 쓰시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채팅창에서 쓰면은 바로 나오는 그 채팅 같은 느낌으로 나오지만 저희는 이 바티 엑셀 안에 GPT를 넣었기 때문에 GPT한테 어느 엑셀 영역에 있는 걸 가져와서 쓴 다음에 어떤 엑셀의 위치에 넣어줘 라고 정확하게 좀 알려줘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만큼 응용할 수 있는 게 많고 다양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더 다양한 답변을 여러 군데의 위치에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익히시면 계속 응용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에 대해서는 탭 선택, 데이터 시트 탭에 데이터라는 그 시트에 B1이라는 셀에 넣어주세요 라고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이게 어느 위치인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 손가락 밑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이제 뒤에 화면을 보면서 바로 위치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보면 지금 이 클릭한 위치가 선택이 됩니다. 네, 저는 어디다 넣을 거냐면 데이터 시트 탭에 시트명은 데이터라는 시트에 B1 여기다가 넣으려고 해요.
네, 이 보라 색깔로 선택된 부분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완료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완료를 클릭해서 설정을 마무리해 줍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분석한 다음에 블로그 주제 3개를 써준 게 여기 데이터 시트 B1 셀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정을 다 해줬기 때문에 다시 액션 실행 온 버튼을 클릭해서 네, 재생 상태로 초록색 체크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꼬리물기처럼 이어가지고 그러면 GPT가 여기 써준 게 이제 들어갈 거잖아요. 지금 이제 삭제해 볼게요. 지금 아직 안 썼으니까 여기 B1에 들어간 주제를 가지고 블로그 초안을 쓸 거예요. 그쵸? 블로그 초안은 어디다가 쓸 건지에 대해서 또 이 세팅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째 액션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데이터 주제에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블로그 초안을 각 주제별로 300자 이상 작성해줘 라고 이제 프롬프트 명령문을 써놨고요. 요거는 챗 GPT 4.0 문장 생성하기라는 액션이에요. 그래서 위에 2번째에 썼던 데이터 분석하기 액션이랑은 조금 다른데 이번 데이터 분석하기 액션은 이제 분석할 데이터 위치를 지정해서 분석한 다음에 넣을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고 3번째 4.0 문장 생성하기 액션은 그냥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문장을 생성하는 액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주제, 요 데이터 주제가 어디냐면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입니다. 데이터 시트의 주제, 이 열에 있는 체크된 내용에 대해서 주제를 작성해줘 라는 내용이에요. 2번 액션에서 생성한 텍스트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블로그 초안을 300자 이상 작성해 달라고 하고 이 작성된 결과를 이제 넣을 위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블로그 초안이라는 바티 노트 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료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초안 탭을 한번 가볼게요. 요것도 제가 미리 써놨던 제주도 여행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요걸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수집한 여름 휴가 추천이라는 키워드로 뉴스를 수집했고 분석한 결과를 GPT가 여기에다가 이제 3개 주제 잡아서 써줄 거고 그 3개 주제에 대해서 초안을 여기다 쭉 써주겠죠?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3번째 액션도 제가 모두 설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여기서 재생 온 버튼을 클릭해서 초록색 체크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2번, 3번 액션만 한번 놓고 실행을 해볼게요. 밑에 한 번만 실행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네, GPT로 작업을 할 때는 데이터를 끌고 와서 분석하고 작성을 하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서 자동화 작업 팝업이 뜰 수가 있고요. 1분 10초 이내라고 뜨는데 조금 더 빠르게 아마 작업이 완료가 될 거예요.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 팝업이 뜨는 중간에는 다른 업무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띄워두시고 다른 업무를 하셨다가 완료되면 새로 고침 처리를 해주시면 완료된 결과물이 나오고 또 이메일로 알림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 중에는 이제 블로그 초안이라던가 좀 전문적인 글 같은 거, 보고서 같은 거 쓰실 때는 이렇게 GPT 액션을 많이 걸어놓고 자동화 대량으로 돌리고 이렇게 업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네, 잘 작성을 해준 것 같네요. 한번 뜯어볼까요? 여기에 이제 블로그 주제를 추천해준다고 GPT가 써줬네요. 그래서 가족을 위한 여름휴가 추천 숙소, 특별한 여행지, 그 다음에 뭐 휴식과 즐거움을 찾는 방법으로 이제 그 뉴스 기사 10가지를 토대로 이렇게 블로그 초안 주제를 3개 잡아줬고요. 이 잡은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썼는지 300자 이상으로. 지금은 300자 이상으로 했는데 각각에 대해서 좀 더 길고 명확하게 명령문을 주면 더 잘 쓸 수 있겠죠? 네. GPT가 요새 이제 문장을 작성하는 건 정말 사람보다 잘한다 정도의 수준이라서 회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이제 분석과 작성에 대한 내용을 정하셔가지고 몇 번 테스트 해보시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초안이 잘 나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렵진 않으시죠? 처음에 이 구조만 잘 이해를 해주시고 하나씩 따라 하시다 보면 사실은 정말 쉬운 자동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 템플릿을 통해서 여기서 바로 수정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회원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바꾸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맞춰서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